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녹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한 달 새 45% 뛰었고 항공 유류 할증료는 3배로 폭등했으며 오늘 자정이면 정부가 29년 만에 꺼내든 석유 최고 가격제 2차 고시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갑자기 전쟁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4월 9일, 이 날짜를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자산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 겁니다. 단 48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던진 최후 통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9일을 기점으로 이 지독했던 중동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미국이 4월 9일을 종전 목표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고 당초 트럼프가 공언한 사에서 6주 일정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페르시아만이 기뢰로 뒤덮인다. 전 세계 언론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선언하더니 돌연 전쟁 조기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3월 10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119달러에서 87달러로 폭락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일간 변동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3월 26일 현재 유가는 다시 WTI 93달러, 브렌트유 104달러까지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말을 100%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그것도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미국이 왜 갑자기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발을 빼려는 걸까요? 혹시 미국이 이란의 반격에 겁을 먹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적 득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경제학몬스터에서 이 기묘한 전쟁 조기 종결 시나리오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자본주의의 진짜 논리를 완벽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경제학몬스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 누르시면 이 엄청난 정보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사일과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쟁 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냉혹한 기업의 인수합병 시장이나 거대한 상가 건물의 임대차 갈등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복합 쇼핑몰을 소유한 건물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쇼핑몰의 이름은 글로벌 경제이고 건물주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쇼핑몰 한가운데에 아주 골치 아픈 세입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죠. 이 세입자는 툭하면 복도에 위험한 물건을 쌓아두고 다른 상인들을 위협하며 심지어 쇼핑몰의 메인 출입구,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과거의 건물주들이라면 경비원들을 총동원해서 몽둥이를 들고 그 세입자의 가게로 쳐들어갔을 겁니다. 가게를 다 부수고 세입자를 쫓아내는 물리적인 방식을 썼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전쟁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군대를 파병하고 폭탄을 쏟아붓는 방식이죠. 하지만 트럼프라는 건물주는 뼛속까지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경비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깨집니다. 게다가 가게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면 다른 상인들도 겁을 먹고 장사를 접을 테고 쇼핑몰 전체의 매출, 즉 글로벌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로 수익률 극대화 전략입니다. 그는 3월 21일 직접 5가지 군사적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능력 무력화, 방위산업 기반 파괴, 해군과 공군 무력화, 핵능력 원천 차단, 그리고 중동 동맹국 보호. 그리고 이 목표들의 달성이 임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상대방의 팔다리를 짧고 굵게 부러뜨려 놓은 다음 더 이상 내 돈을 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마법 같은 전략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조기 종결의 진짜 본질입니다. 무기를 쓰지 않고 돈줄을 말려 죽이는 가장 현대적이고 잔인한 경제전쟁의 서막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경제전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볼까요? 여기에 김 사장님이라는 가상의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동네에서 가장 큰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한 구석에서 매일 소리를 지르고 다른 회원들을 괴롭히는 불량 회원이 있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 회원을 쫓아내고 싶지만 직접 주먹 다짐을 하면 경찰에 불려가고 헬스장 이미지도 망가집니다. 이때 김 사장님이 선택한 방법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 불량 회원이 주로 쓰는 라커룸의 전기를 끊어버리고 샤워실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게 밸브를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헬스장 입구에 방을 붙입니다. 저 회원과 말 섞는 사람은 우리 헬스장에서 영구 제명하겠다고 말이죠. 불량 회원은 처음에는 악을 쓰며 버티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씻지도 못하고 아무도 자신과 어울려주지 않는 고립감에 스스로 지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 적용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모델의 핵심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미국이 폭탄을 떨어뜨렸나요? 아닙니다. 철저한 경제 제재로 원유 수출길을 막아버리고 달러 결제망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 경제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지옥에 빠졌고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정권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격을 5일간 유예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내에 개방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은 단순한 자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전의 극치입니다. 내가 5일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 48시간 안에 스스로 항복하고 문을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질식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실제로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중국과의 통화에서 교전국 이외의 국가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발언하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침략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선박에 개방돼 있다고 밝힌 것은 이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숨통을 틔워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트럼프의 이 기가 막힌 전략이 과연 현실에서 100% 통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치밀한 계산 뒤에 숨겨진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과 이 사태가 당장 우리 지갑에 어떤 폭탄을 던지고 있는지 그 명암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왜 미국은 이토록 서둘러 전쟁을 끝내려 하는 걸까요?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바로 미국 내부의 여론입니다. 개전 직후 로이터와 입소스가 성인 1282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지지하는 비율은 고작 27%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는 43%. 그리고 3월 24일 발표된 최신 조사에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집권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란 군사작전 반대 여론은 61%. 미국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가입니다. 지지율 36%, 전쟁 반대 61%짜리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쏟아부을 바보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란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란은 정면 승부가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늪작전입니다. 미국을 길고 지루한 소모전으로 끌어들여서 미국의 경제를 파괴하고 군사 역량을 마모시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의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었던 알리 라리자니가 3월 16일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하는 등 국면이 급변하고 있지만 이란은 곧바로 혁명수비대 출신 강경파 졸가드르를 후임에 임명하며 오히려 대결 의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의 상황을 대조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은 짧고 굵게 끝내고 싶어하고 이란은 길고 질척거리게 끌고 가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이 잃을 게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숫자를 보십시오.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 유류 할증료가 3배로 폭등했습니다. 장거리 노선은 최대 4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유럽행 여행 상품은 줄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 환율은 요동치면서 여행업계를 비롯한 민간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불똥은 고스란히 동맹국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3월 14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7개국의 유조선 호위 연합을 구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내 돈과 내 군대를 쓰기 싫으니 동맹국들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성공적인 기업 사냥꾼이 리스크는 분산시키고 이익은 독식하는 구조를 짜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사드시는 커피 한 잔, 출퇴근할 때 넣는 자동차 기름, 마트에서 사는 빵 한 조각. 이 모든 것의 가격표를 결정하는 가장 밑바탕에는 석유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 하루 1,700만에서 200만 배럴이 지나가는 세계 경제의 대동맥입니다. 이 대동맥이 막히면서 개전 이후 브렌트유는 55%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브렌트유 104달러, WTI 93달러. 만약 전쟁이 장기화돼서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내 물가는 통제불능사 상태로 치솟을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당연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폭발하게 됩니다. 이미 지지율이 36%로 바닥을 찍는 트럼프에게 살인적인 물가 상승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29년 만에 꺼내든 석유 최고 가격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데 오늘 자정이면 2차 고시가 적용됩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올랐으니 상한액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 재앙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전인 셈이죠. 부자들은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깨어있는 소수들은 이미 이 판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뉴스에서 떠드는 미사일 발사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유 선물 시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달러 환율의 미세한 변동을 분석하며 트럼프가 동맹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를 계산합니다. 트럼프의 궁극적 승리 목표는 이란이 아주 오랫동안 무기를 개발할 수 없도록 확실히 밟아두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단 생채기 하나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이 설계도의 진짜 목적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뛰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철저하게 계산된 이익 다툼이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조차도 결국은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거대한 비즈니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전쟁 조기 종결 선언과 48시간 최후 통첩은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계산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거나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쫓아가다가는 거대한 자본의 파도에 휩쓸려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내 자산을 지켜낼 지적 무기를 갖추셔야 합니다. 오늘 경제학 몬스터가 파헤친 이 거대한 설계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트럼프의 계산대로 이란이 순순히 백기를 들까요? 아니면 강경파 졸가드르가 이끄는 이란이 끝까지 버텨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가장 날카로운 분석을 남기신 분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유가 폭등과 환율 상승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그 사람의 판단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4월 9일 종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때 유가와 환율과 부동산과 주식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그 돈의 이동 경로를 데이터로 완벽하게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 업로드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 경제학 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